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지혜탄탄, 노마지지. 노마지지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주와 장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노마지지, 겉뜻, 늙은 말의 지혜. 속뜻,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주와 장점이 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관중과 습붕이라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살았어요. 당시 제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 중이었지요. 싸움은 갈수록 길어져 하루에도 수십 명의 군사들이 쓰러져 갔어요. 큰일이네. 군사들의 희생이 너무 크니 말이야. 어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할 텐데. 관중과 습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짰어요. 관중과 습붕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제 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이겼다! 이겼어! 군사들은 칼과 창을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지요. 때마침 하늘에서는 제 나라의 승리를 축하라도 하듯 하얀 눈이 숭이숭이 날렸어요. 세월 참 빠르군. 집을 떠나온 게 봄인데 벌써 겨울이구먼. 눈이 더 내리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 눈 때문에 길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관중과 습붕은 서둘러 군사들을 이끌고 제 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세찬 바람까지 불었어요. 어찌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지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통 보이지가 않아.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어. 군사들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갈팡질팡 헤맸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때 관중이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가장 나이 든 말을 풀어 길을 찾게 하라. 관중의 말에 군사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젊고 튼튼한 말도 많은데 하필 힘없이 비실대는 늙은 말이라니요.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관중의 지혜를 믿을 수밖에요. 군사들은 늙은 말을 앞세우고 길을 나섰어요. 휘청거리는 늙은 말을 따라 험한 산길을 넘고 넘었더니 정말 눈앞에 큰 길이 펼쳐졌어요. 길이 보인다! 늙은 말이 길을 찾았어! 군사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한 고비가 무사히 넘어갔나 싶더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어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골짜기의 샘물도 시냇물도 바짝 말라 있었죠.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은 더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습붕이 나섰어요. 어서 일어나 개미집을 찾아보아라. 개미집을 파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한 군사가 힘없이 물었어요. 이 넓은 땅에서 무슨 수로 개미집을 찾겠습니까? 개미란 원래 뜨거운 여름엔 북쪽 땅에 집을 짓고 추운 겨울엔 볕이 잘 드는 남쪽 땅에 집을 짓는 법이다. 스풍의 말대로 군사들은 남쪽 땅을 찾아다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지 바른 땅 위에 봉긋하게 개미집이 솟아 있었어요. 군사들은 열심히 개미집을 파 내려갔어요. 물이다! 물을 찾았다! 퐁퐁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지 뭐예요. 군사들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다시 기운을 차려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굽이굽이 산을 넘자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향 땅이 멀리 보였어요. 늙은 말의 지혜와 개미의 도움으로 군사들은 무사히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답니다. 노마지지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주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자성어 이야기.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 늙을로, 말마, 어조사지, 지혜지. 노마지지는 중국 한나라의 사상가 한비자가 쓴 한비자에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제나라 때의 지혜로운 두시나 관중과 습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겨울의 추위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그때 관중은 삶의 경험이 쌓인 늙은 말의 지혜를 빌리게 되고 습붕 역시 물을 찾는 데 개미의 도움을 얻지요. 한비자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관중과 습붕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 있으면 늙은 말, 개미일지라도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썼어요. 남에게 배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 또한 큰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노마지지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주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풍부한 경험으로 쌓인 참다운 지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관중은 친구 포수가와 함께 변치 않은 우정을 나누었던 관포지교의 그 주인공이랍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길을 잃은 군사들은 무엇의 도움으로 다시 길을 찾았나요? 습붕은 군사들에게 왜 개미집을 찾게 했나요? 습붕은 개미들이 여름철에는 어디에 집을 짓고 겨울철에는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말했나요? 생각 다지기. 만약 내가 군사를 이끄는 장군인데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산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방법을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늙은 말과 개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관중과 습붕,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싸울 전, 6.25 전쟁. 전쟁, 국가와 국가 또는 군대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신기록 도전, 도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 이길 승, 승자가 압승한 경기였어요. 승자, 승리한 사람, 압승, 크게 이김. 눈설, 폭설주의보, 폭설,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설탕을 커피에 너무 많이 넣었어요. 설탕, 사탕수수, 사탕무 따위로 만든 맛이 달고 물에 잘 녹는 결정체. 겨울동, 동지는 팥죽을 먹는 날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동지, 24절기의 하나로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계올림픽, 동계, 겨울의 시기. 군사졸, 군대에 간 오빠는 아직 졸병이라 고참들의 눈치를 많이 본대요. 졸병, 직위가 낮은 병사. 어제는 형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졸업,
학생이 규정에 따라 교과 과정을 마침. 말마. 기수가 낙마 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낙마. 말에서 떨어짐. 신데렐라의 호박 마차. 마차. 말이 끄는 수레. 길도. 벼랑간 고양이가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차도. 차가 다니도록 마련한 길. 청소도구. 도구.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괴로울 고.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고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고난을 이겨낸 인물. 고난. 어려움과 어려움. 괴로움과 어려움. 땅지. 도시 지역. 지역. 일정한 땅의 구역. 대동여 지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지도예요. 지도.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물수. 바다에서 수영을 즐겼어요. 수영. 스포츠나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호수. 호수에서 낚시를 했어요. 호수. 큰 못. 육지가 우묵하게 패여 물이 괴어 있는 곳. 지의 지. 지략에 뛰어난 장수. 지략. 슬기로운 계략, 슬기와 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했어요. 기지.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수. 흐르는 물줄기의 모양에서 따왔어요. 말마.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무릉도원. 복숭아꽃 피는 마을. 지혜탄탄. 무릉도원. 무릉도원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향이라는 뜻이에요. 무릉도원. 겉뜻. 무릉에 있는 복숭아꽃 피는 정원. 속뜻.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향. 옛날에 무릉이라는 마을에 한 어부가 살았어. 부지런히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늘 가난했어. 딸린 식구가 오죽 많아야지. 그날도 어부는 강으로 나가 그물을 던졌어.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야. 호호, 고기들이 어디 소풍이라도 갔나? 어부는 노를 저어 강 위쪽으로 올라갔어. 얼마나 올라갔을까? 푸른 강물 위로 남실남실 붉은 꽃잎이 떠내려오네. 그것들 참 예쁘기도 해라. 어부는 붉은 꽃잎을 따라 연신도를 저었어.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드니 푸른 강 주위가 온통 복숭아밭이야. 허허, 신선이 사는 곳이 따로 없구나. 복숭아밭이 끝나는 곳에는 초록빛 산이 우뚝 서 있었어. 어부는 배에서 내려 복숭아밭을 거닐었어. 그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졌지. 초록빛 산을 올라가자 좁은 굴이 보였어. 그런데 굴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거야. 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부는 엉금엉금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갈수록 굴은 점점 넓어졌어. 멀리서 어렴풋이 소리도 들려왔지. 꼬끼요! 다구는 소리, 묵묵!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한가로운 노랫소리까지. 어부는 발길을 재촉하며 서둘러 나아갔어. 순간 어부의 눈앞이 탁 트이며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났어. 반듯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기름진 논밭에는 싱싱한 곡식과 채소가 자라고 맑은 연못에는 예쁜 물고기들이 가득했지. 어부는 아름다운 경치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있었어. 어부가 주춤주춤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 여기가 대체 어디입니까? 무릉도원입니다. 오래전에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왔다가 계속 살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무릉도원. 이곳에는 없는 게 없었어. 어부는 몇 날 며칠 꿈 같은 세월을 보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니 어부는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만 가야겠습니다. 집이 하도 궁금해서요.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바깥 세상일랑 있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어부는 집으로 떠났어. 세상에 나가거든 우리 마을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어부에게 단단히 부탁을 했어. 어부는 약속을 하고 동굴을 빠져나왔어. 강가에는 어부가 타고 온 배가 그대로 떠 있었지.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지. 어부는 배를 타고 돌아가는 내내 군데군데 검은 수추로 표시를 해 놓았단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어부를 애워쌌어. 이 사람아,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자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네. 어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릉도원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달라요. 걱정 근심은 하나도 없고 행복만이 넘치지요. 예끼 이 사람, 그런 세계가 어디 있다고? 아무도 어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어부는 무릉도원이 그리워졌어. 급기야 무릉도원을 찾아 길을 나섰지. 어부는 강줄기를 거슬러 앞으로 노를 저어갔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표시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분명 수추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어부는 사흘 밤낮을 헤매고 다녔어. 하지만 붉은 복숭아밭도 동굴이 있던 초록빛 산도 다시는 볼 수 없었어. 어부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나고 말았어. 여보, 이제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헛것을 본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 무릉도원, 나는 가야 해. 안타깝게도 어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무릉도원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대. 하지만 어부가 갔다 온 무릉도원 이야기는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갔어. 걱정, 근심 없는 평화로운 세상. 가난한 백성들은 분명 그런 세상이 있을 거라 믿었지. 무릉도원은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에 지친 백성들이 간절히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뜻하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무릉도원. 복숭아꽃 피는 마을. 무릉도원. 구셀무, 언덕능, 복숭아도, 근원원. 무릉도원은 중국의 예시인 도연명의 산문시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연명은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재물만 챙기는 동료 관리들과
끊임없이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숨어 살며 많은 시를 썼대요. 그의 시에 나오는 무릉도원은 무릉에 있는 복숭아꽃이 흘러 들어오는 수원지 또는 무릉에 있는 복숭아밭 정원이라고도 풀이됩니다. 무릉은 실제로 중국 강서성 부근에 있는 도시예요. 큰 호수가 가까이 있다고 하니 수원지라는 풀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도연명은 그곳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싸움도 죽음도 없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별천지로 표현했어요. 바로 현실의 세계에 실망한 도연명이 꿈꾸던 상상 속의 세계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무릉도원은 이상향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인답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배를 저어 산 어귀에 닿은 어부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되었나요? 어부는 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나요? 어부는 무릉도원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생각 다지기. 어부는 무릉도원의 사람들이 말리는 걸 듣지 않고 집으로 떠났어요. 만약 나라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부처럼 했을까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내가 어부처럼 굴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 어부가 무릉도원 가는 길을 다시 찾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한자 이야기. 푸를 청, 청춘 남녀. 청춘, 새싹이 돋는 봄철, 인생의 젊은 나이. 청산을 벗삼아 살고 싶어요. 청산, 나무가 무성하여 푸른 산. 붉을 홍, 주홍빛 노을이 불타고 있어요. 주홍, 붉은 빛을 띤 주황색. 혜주는 우리조 모임의 홍일점이에요. 홍일점, 푸른 잎 가운데 한 송이 꽃 혹은 여럿 속에서 홀로 색다른 빛깔을 띠는 것을 이루거나 많은 남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뿐인 여자를 말함. 초록록, 녹차는 엽록소가 들어있어 약간 떫은 맛이 난다고 해요. 녹차, 푸른 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부드러운 찻잎 또는 그 찻잎을 우린 물. 엽록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녹색 색소로 주로 녹색 식물 등에 있음. 노래가, 행사가 시작되자 가수가 나와서 국가를 불렀어요. 가수, 노래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 국가, 나라를 대표 상징하는 노래. 아름다울 미, 오늘 만난 미국인은 굉장한 미인이었다.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연방공화국. 미인, 아름다운 사람. 흰백, 그는 결백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백, 깨끗하고 쉼 또는 행동이나 마음씨가 아무런 허물이 없음. 사랑의 고백, 고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누를 황, 봄이면 황사현상 때문에 목이 아프곤 해요. 황사, 누런 모래
또는 우리나라의 중국 대륙의 모래가 날아오는 현상을 이르는 말. 황금 같은 추석 연휴. 황금, 누런빛의 금 또는 돈이나 재물, 귀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물흑, 밤이 되니 사방이 암흑이었어요. 암흑, 어둡고 캄캄함.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흑인, 피부색에 따라 구분한 3대 인종군 중의 하나로 피부가 흑색 또는 갈색을 띤 인종을 이르는 말. 세계계, 세계인이 모두 손을 잡고 한계를 극복합시다. 세계, 온 세상, 지구상의 모든 나라. 한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백성민,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심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민심, 백성의 마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름다울 미. 큰 대와 양양이 합쳐져 크고 살찐 양이 보기 좋다는 데서 아름답다는 뜻으로 변했어요. 거물흑, 불화자를 밑에 붙여 불을 피워 창이 검게 그을다는 의미의 글자 모양을 만들어서 검다는 뜻으로 썼어요.